여러분 안녕하셨어요? 지금 근자에 2020년으로 제가 기억되는데요. 세종시와 대전시를 통합하자 이런 걸 전임 시장이 제안도 했었고, 또 반면에 세종시 그 당시 시장이었던 이춘희 시장은 그에 관해서 굉장히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고 있었어요. 근데 그 전반적으로 지금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세종시와 대전시는 아주 경계에 있죠. 그리고 이 중심지인 그 다정동, 보람동, 그리고 대전의 그 유성, 그 둔산, 이쪽가 매우 가까운 지역으로 돼 있어요. 거의 이게 하나의 도시처럼, 지도 모양에서 그렇습니다만은,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어, 그 대전시에서 요구했던 것은 행정통합을 얘기했던 것 같고, 그러다 이제 설왕설래 하다가, 그러면 우선, 경제 통합이 우선이 아니겠냐. 이건 경제 통합은 필연적이죠. 필연적이죠. 그래서 경제 통합을 먼저 해보자. 또 그렇게 해야 상생 발전이 될 테니까요. 그래서 지금 그 경제 통합은 어느 정도 가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정부 차원에서도 지원을 좀 하고 있습니다. 경제 자유구역이라는 이름으로요. 그걸 잠깐 살펴보면은, 세종에 세 군데, 대전에 또 세 군데, 이렇게요. 세종은 그 연서면이니까 세종 그 현재 정부 청사가 있고 도심지와는 좀 떨어진 곳이에요. 연서면에 그, 특성, 그 세종 스마트 국가산업단지를 만들겠다 해서 25년까지 하겠다 이렇게 계획이 있었고 지금 현재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이 세종시 합강동인데 이곳은 부강 쪽하고 좀 가까운 곳이에요. 이쪽에 그 여기도 역시 국가 시범 도시를 좀 만들겠다. 스마트 시티 만들겠다는 거고 그다음에 그 세종시 반곡동 금남면이니까 이건 좀 대전 쪽하고 가까운 곳이죠. 대전 쪽하고 그쪽에 그 첨단 복지 첨복단지라고 하네요. 공동 캠퍼스를 만들겠다 해서 세종 테크밸리를 만들고 산학연 R&D 이런 거 첨단 기술 업종이 들어온다 이렇게 발표를 했고 또 이루어지고 있고 대전도 바로 세종과 인근 지역에 과거의 그 구중면이죠. 과거에 구중면 그 유성구 대동이라고 하죠. 거기가 금탄동 이쪽에 공사 한창입니다. 이쪽에다가 그 도심 항공 모빌리티 관련 이런 바이오, MT, ICT 업종을 유치한다는 얘기고 그리고 이제 유성구 안산동이니까 이것도 학하동 이쪽 이 안쪽이죠. 이쪽에 그 ICT 융봉합 관련 핵심 기술 업종을 유치한다 이런 얘기고 그다음에 그 대전 그 신동도 역시 구중면 그쪽 1월입니다. 그쪽에 여기도 한참 공사 마무리돼 가고 있어요. 마무리 됐죠 다. 제가 몇 번 가봤는데 엄청 대규모로 현재 그 공단을 조성하고 있고 지구를 조성하고 있어요. 이쪽에는 국제과학 비즈니스 벨트를 거점을 만들겠다. 그래서 첨단 기술 BT라든지 NT라든지 ICT, MT 이런 업종을 유치한다. 그리고 실제 유치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경제 자유구역으로 경제 통합을 이루자라고 이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 또 실제 진행되고 있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저는 그 부동산학을 전공하면서 제가 이것을 한번 보시면 다음 그 자료 보시면 그 레일리라는 학자가 있어요. 이게 아마 오래된 이론이긴 한데요. 소매 인력의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제 이게 뭐냐면은 두 도시 중심지 사이에 위치하고 있는 소비자들은 두 도시의 상권이 그 소비자들한테 두 도시의 그 상권이 어떻게 미치는가 그 범위와 경계를 설명하는 이론이에요. 예컨대 그 작은 주거단지에 살고 있는 내가 A 상권으로 갈지 B 상권으로 갈지 어떻게 결정하느냐 이런 이론화시킨 그런 이론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레일리의 소매인력 법칙인데요.
여기 사실은 대원칙은 그 세종과 대전을 비교해 봤을 때 세종은 뭐 중심지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다정동 이쪽 이론인 것 같고, 그 대전은 세종과 가까운 그 중심지가 유성이에요. 유성, 도안도 가깝고. 그래서 이게 이제 두 상권의 인구수하고 두 상권까지 거리를 가지고 계산한 이론이거든요. 그래서 그 하나의 상권이 그 흡인력, 다시 말해서 사람을 끌어들이는 힘인 유인력은 그 거리 제곱분의 인구수다, 이렇게라고 설정을 하고,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의 상권은, 그 상권의 유인력은 상권의 크기에 비례하고 상권까지 거리 제곱을 반비례한다. 그런데 지금 세종과 대전은 경계선에 있고, 뭐 중간에 뭐 과연 인근에 그쪽에 그 세종 중심지인 다정동, 보람동 이쪽에 있고, 대전은 유성이고 했을 때 현재 대전의 인구가 한 140만쯤 될까요? 그리고 뭐 세종이 40만, 50만 이렇게 된다고 보면, 뭐 세종은 좀 늘어난 추세이긴 합니다만, 왜 유입이 되는지는 아마 주택 때문에 유입이 되는 것 같아요. 아파트라든지 이런 부분. 자, 근데 이런 유인력을 살펴볼 상권을 살필 수밖에 없어요. 상권을 좀 살펴보면 상권의 중심이 뭐 여러 가지 문화 인프라라든지 아니면 뭐 이 교육 인프라라든지 그다음에 삶의 주거 형태 인프라라든지 이런 부분들 뭐 대략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그런데 이 중에서도 뭐니 해도 가장 중요한 것은 교육입니다. 교육 인프라가 어떻게 돼 있는지, 지금 사실은 세종의 학구는 어, 굉장히 그 좀 희하게 달라져 있어요. 어떻게 달라져 있냐면은 이 둔산동 중심의 대전 학군에 새로운 도전자는 세종시와 같고, 또 세종시나 도안 신도시 같은 이런 신흥 주거 지역이란 말입니다. 근데 세종시는 그 기존의 신도시와는 완전히 개념이 다른 준수도급의 행정 복합도시잖아요. 그래서 정부에서는 뭐 세종시의 성공을 위해서 세종과학영재고라든지 세종국제고도 만들었고, 2011년 첫 입주가 시작된 이후에 계속 입주가 늘어나고 있고, 도시 인프라가 계속 만들어진 상황인데, 따지고 보면 세종시 인구의 3분의 1은 대전의 구도심에서 이주했다고 봐야 돼요. 또 현재 학군도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우수 중학교들이 나오고 있어요. 하지만 이 세종 학군이 가장 그 기존의 둔산 대전 학군을 위협할 수준은 아직은 안 되는 게 문제죠. 학교나 학원이 자리 잡는데 시간이 걸리고, 특히 저출생상 우리 그 상황에서 일반고까지 대전 수준을 따라잡기는 매우 시간이 걸 겁니다. 지금도 세종시에서는 중고등 진학을 위해서 둔산 학군이나 노은 학군으로 유턴하는 현상이 생기고 있어요. 이게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그 레일리의 소매 인력의 그 법칙을 제가 설명하고 싶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컨대 판교에서 분당으로, 또 가름 뉴타운에서 중계동으로 다시 유턴하는 이런 현상과 비슷한 거죠. 그 유초등까지는 그래도 괜찮겠는데, 중고등을 생각하면 둔산 학군으로 가든지, 둔산이 너무 비싸서 아빠 직장과 너무 멀다, 그럼 노은 학군으로 가게 된단 말이에요. 이러한 부족한 사교육은 둔산 학원가를 이용하자는 전략이에요. 세종시에 있는 아이들이. 이래서 지금 이게 새로운 세종의 학군은 좀 개념이 다른 신도시의 학군 개념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사실은 그 아직도 둔산은요 확고합니다. 이 학군으로서는 이 대전과 그 충남의 대표적인 도시고, 대전은 또 전통이 있는 학군을 형성하고 있어요. 중학교는 광역시 최고 수준의 학업 성취도고, 이과 우수 자원도 많고, 또 특목고는 뭐 전국 최상위 수준이고,
또 특목고가 안 되었을 때 갈 수 있는 일반고 선택지도 무난한 편이죠. 이 따지고 보면 대전은 중부권 최대의 학군이고요. 또 뭐 그 최대 학원도 많고 이 수능까지도 커버해 줄 수 있는 곳이 바로 둔산 학원가거든요. 그러니 이 말하자면 이게 그 학습 소비자들이 대전으로 둔산으로 몰릴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는 거고, 대전 학군의 그 2위 정도가 있어요. 그죠? 이 대전의 그 최근 그 신도신 도안 학군의 미래는 노은 학군을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노은지구 입주가 시작된 이후에 그 20년이 가까이 되지만 아직도 대전의 학군의 중심은 여전히 둔산동입니다. 지금 현재 그 노은지구 인구가 8만 정도 되고 도안지구는 7만 정도 돼요. 도안지구가 둔산학군과 좀 가깝죠. 이렇게 되면 도안학군이 둔산학군을 넘어설 수 있을까? 뭐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 따지고 보면 대전은 그 최고의 가성비가 좋은 학군입니다. 아파트 가격면으로 보면은 대전은 주요 광역시 중에서 최하위권이죠. 대구, 부산, 인천, 울산, 세종, 대전 순인데요. 어떻게 보면 대전이 가져야 할 가치를 세종과 나눠가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대전은 카이스트로 대표되는 우리나라 최고의 과학도시로서 브랜드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 세종이나 이런 그 학습 수요자들이 다시 뭐 초등학교는 그렇다 치고 중고등을 대학 진학을 위해서 대전으로 다시 유턴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 바로 이런 현상이죠. 자, 그러면 대전과 세종이 행정통합도시 그 통합은 되지는 않더라도, 아니면 아직 갈 길이 멀다 하더라도 이 경제자유구역을 통해서 경제통합이 이루어졌을 때 대전에 없는 인프라는 세종으로, 그러니까 수요자 중심으로 말씀드리면 그래요. 그리고 세종에서 좀 부족한 그런 인프라는 대전으로 이렇게 서로 교환되는 그러한 시대가 올 것이다 라고 저는 전망해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학습 수요자, 학습 소매 인력으로 봤을 때 여전히 앞으로 몇십 년은 여전히 교육 수요자들은 대전으로 몰릴 것이고, 또 세종이 장점이 많지 않습니까? 새로운 계획 도시이기 때문에 제반 그 자족 시설이 들어오고 뭐 이런 인프라들이 채워진다면 대전에 없는 그런 인프라들을 위해서, 인프라 소비를 위해서 세종으로 갈 것이고 서로 교환되는 그러한 시대가 올 것이다 라고 본다면, 세종 대전 통합이 되었을 때, 뭐 행정 통합이 되든 경제 통합이 되든 되었을 때, 그럼 각광받는 곳이 부동산 측면에서 어디일 것인가? 저는 우선 학습 소비 측면에서 보면 그래도 여전히 둔산이 될 것이다 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둔산. 그리고 유성 쪽에 그 노은, 그리고 도안 인쪽으로 상당한 각광을 받게 될 것이고, 여전히 세종은 어디입니까? 다정동이라든지 보람동이라든지, 일종의 세종은 도농 복합도시 개념이잖아요. 지금 말씀드렸던 그런 중심지 이외에 바로 연서면이라든지 연기면이라든지 전동, 전의 이쪽에 산업단지들이 계속 유치가 되고 한다면, 이제는 정말 대전과 세종이 통합된다면 이 엄청난 시너지를 가진 한반도의 중부권의 최대의 도시가 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전망해 봅니다. 오늘은 제가 대전 세종 통합
된다는 뭐 이런 얘기들이 쭉 있어서 한번 그러면 부동산은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를 생각해보는 그러한 그 포커스를 맞춰서 말씀을 드렸고요.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드리면 역시 통합이 됐을 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경제통합입니다. 되었을 때 이렇게 세종에서는 이 다정동, 대전에서 가까운 중촌동, 종촌동이죠. 종촌동 뭐 이런 쪽이 여전히 각광을 받을 것이고, 대전에서는 유성 1원, 또 둔산동, 도안동, 그리고 저쪽에 그 도안동 쪽인데 원신동, 상대동 이런 쪽에 상당한 각광을 받을 것이고, 그러한 지표들이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뭐 이 통합에 관해서 대전 세종 통합에 관한 소문들이 많이 있어서 한번 이런 부분들을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